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한동안 불편을 주었던 요소수 대란은 이제 완전히 끝나 한국에서 요소수 수급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요소수 판매처와 구매량 제한 조치도 종료돼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요소수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홍역을 치른 한국은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와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현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코트라 글로벌 공급망 전담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일 조직이 없어 업무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코트라 글로벌 공급망 모니터링 팀은 소부장에 대한 공급망 변화와 원자재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제외 공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조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요 광물 자원 수입 대상국 23개국을 선정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현지 외교 채널을 통해 공급망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자 다급해진 건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등 중국 이외의 나라로 눈을 돌리자 중국은 갑자기 수출량을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을 거라며 한국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중국은 원자재에 대해 수출 제한을 둘 때는 사전에 통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 합의를 지킬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수출 제재를 했다가 갑자기 수출 제재를 하려면 사전에 통보를 하겠다고 완전히 정반대 자세를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너무나도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까지 개선시켰습니다. 최근 수출입은행은 세계 3대 자원 트레이딩 회사인 싱가포르 트라피구라에 총 1억 5천만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하면서 그 대가로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광물 자원을 한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트라피구라는 한국 기업에 구리, 알루미늄, 납, 니켈 등을 공급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로 세계 각국의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요소수 사태처럼 한 통로가 막혀도 다른 통로로 대체가 가능하며 유럽, 남미, 호주 등 여러 곳에 광산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수출 보이콧에도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요소수 사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른 광물 자원에 대해서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석탄 수입의 70%를 의존해왔던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1월 한 달간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가뜩이나 전력난에 시달리던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석탄 생산업자들에게 생산량의 25%를 자국 발전소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가격을 톤당 70달러로 묶어두는 석탄 내수시장 공급 의무 정책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가격이 폭등하자 석탄업자들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수출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개의 현지 발전소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수를 둡니다.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이 조치에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수출을 재개해달라며 애걸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요청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뒤통수를 칩니다. 수출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리, 복사이트 등 광물 자원까지 수출을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작년에 니켈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이 세계 공급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니켈 공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니켈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전 세계 니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다급해진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는 등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에 나섰고 자신들의 광물 자원이 가진 힘을 확인한 인도네시아는 WTO에 제소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며 앞으로 석탄 수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갈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해 왔습니다.
이 말을 새겨들었다면 일본은 인도네시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석탄 수입을 다변화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 재개는커녕 같은 날 추가로 다른 광물 수출 중단까지 선포하며 일본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중단 사태 배후에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석탄 산업에 돈줄을 쥐고 있던 한국이 이를 흔들면서 일본의 석탄 공급 위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10년간 석탄 화력 발전 신규 설비량을 당초 목표치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이후에는 이미 건설 중인 곳을 제외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으며 2025년 전까지는 석탄 사용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석탄 발전 금융 지원의 큰손이었던 한국이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고 가장 먼저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부터 2020년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 약 11조 원을 투자했던 큰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금 중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 발전소에만 3조 4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인도네시아가 받은 충격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지난해 5월 기후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은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자 마지못해 일본과 중국도 각각 해외 석탄 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어떠한 나비 효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정책 연구기관인 필수서비스 개혁연구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인 데는 한국이 금융 지원을 중단한 영향이 상당하다. 한국의 석탄 금융 중단 선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부터 2027년 3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모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를 없애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리게 됐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에 한국의 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인도네시아 석탄 산업에 돈줄을 쥐고 흔들어 석탄 산업을 약화시켰던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석탄 수출을 중단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해외 화석연료 개발 자금 조달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이들 중 하나로서 세계기구의 합의에 동참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행동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에너지 위기의 배후에 한국의 결정이 결정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뒤늦게 석탄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오히려 어렵게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